경제신문 읽어볼까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그래도 좀 최근래 본 시원한 반등세가 네. 장 초반부터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이 반등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어제까지는 피곤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힘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우량폐렴에 대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공포감? 이 예. 심리적인 부분이죠. 이제 공포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반등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그 후에 전체 경기의 흐름에 손상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즉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기사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의 기회가 역발상 종목들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테슬라 들여다보실까요? 테슬라가 간밤 19.89%의 급등세, 네. 780달러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에는 7,000달러까지 간다 이런 보고서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자산 하루에 5조 원이 뛰어내요. 대단합니다. 파나소닉과 배터리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손을 잡고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어떠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다행인 건 국내에 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이제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쉬운 성적표였는데요. 올해는 특히 1분기에 흑자 전환 전망이 되면서 오늘 상당히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20% 급등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 자, 전반적인 내용 짚어볼까요? 꼼꼼히 한번 볼까요? 예. 네, 전일에 그 테슬라가 20%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전일에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테슬라가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지금 파나소닉과 배터리 흑자 기록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어떤 쇼커버 현상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어떤 공매도 세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가 돼서 공매도 대기 물량이 많았으나 주가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테슬라 주가가 이기면서 또 쇼커버 현상이 더 나왔던 거죠. 그로 인해서 한층 더 배터리 업체,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로 좀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대표 종목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G 화학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기사에서는 그 LG 화학과 에코프로 BM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안 좋게 보았다가 이제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 원의 규모의 수주를 3년간 SK이노베이션과 계약 체결을 했죠. 양극재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이 확보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LG화학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죠. 올해부터 점점 더 올해 1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LG화학과 에코프로 BM의 주가 현재 상승은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존의 우한폐렴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또 강한 또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상승에 대한 힘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월가나 우리 증권가에서 분석하기에도 올해에 특히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회복세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도주가 지금 반도체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함께 2차 전지도 긴 호흡으로 대세 상승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해서는 강한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봐도 돼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1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큰 트렌드상에서도 반도체 못지않게 빅 사이클이 진행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기차 시장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상당히 판매량이 앞으로 증가라든가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환경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반도체 못지않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빼놓지 않고 드리는 질문이죠. 이 네. 탑픽을 꼽아봐야 되는데 기존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 네. 천보였습니다. 네. 변화가 있으십니까? 사실 그 포스코 케미칼이나 예. 첨보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셔도 저는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뭐 한 종목만 분명히 딱 하나만. 요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가 상승도 다시 회복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딱 하나만 제 성향을 또 잘 파악하셨어요. 포스코 케미칼을 탑픽으로 2차 전지로 네. 올려놓고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에 나서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데 이쪽 섹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소비주 과연 언제 해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의 불똥이 한중 관계의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올 상반기에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으로 사실 얼마 전까지는 흐름 좋았는데 네. 그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아모레 퍼시픽, 토니모리 등 뭐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화장품 뭐 할 것 없이 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확진자 수 급증세가 꺾이면 하지만 이 변곡점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주를 이제 주목을 하고 실적주. 실적의 개선 추이가 나오는 종목에 주목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를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을 말씀드렸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 예. 그리고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근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1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심리적인 부분도 클 수가 있겠는데 실적이 좀 이렇게 좀 흠집이 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주 의견이에요. 그게 바로 면세점주와 화장품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한폐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입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온도의 일교차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5월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그 지리적으로 이렇게 그 부산과 서울이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작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자꾸 바이러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관련된 종목들은 1분기 실적을 볼 때까지는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1분기 실적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기저효과에 의해서 다시 실적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마침 현재 잠정 6월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시점은 1분기는 지나가고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3월 네. 말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 설이 돌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지금 6월로 잠정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네.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속 끓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테마주로 열기를 띠고 있는 섹터군이 있는데 마스크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숨겨진 코로나 테마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네. 분석이 오늘 제기되고 있어서요.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만 해외 사진이나 이런 거 올려진 거 보면 마스크 끼고 장갑까지 끼고 막 그래요. 예, 금호석유 네. 볼 텐데요. 네, 이
의료용 수술 장갑 있잖아요. 라텍스 얇은 거. 그거 만들 때 NB 라텍스라는 소재가 필요한데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특히 지금 중국 본토나 홍콩, 대만 등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설비 증선불이 있는데 이게 올해 온기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도 주가는 한 1.8%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매수 의견 여전히 유지했고 목표 주가 9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66,800원이니까 네, 네. 상승의 룸이 상당히 큰 거예요. 네. 가능할까요? 지금 금호석유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관련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예. 약한 상태에서 이 마스크주 테마에 엮여서 어떤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정리한 사례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많이 떴어요. 사실은 네. 마스크 관련해서 그동안 주가 급등했던 거 네. 이제 주요 주주가 팔았다 이런 네. 내용들. 예. 그거는 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주의를 하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배당의 확대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전체 시장에서 올해 2020년 영업이익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망치를 보면은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요. 하지만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좀 감소가 되는 걸로 이 화면에서 지금 나온 나오네요. 것처럼 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은 곽 부장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화학을 뭐 저가 이런 얘기는 뭐 기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투자하자라고 절대 얘기를 못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기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 새롭게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큰 흐름에 있는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고 강조하고 네. 계신 네, 곽 부장님이셔서 그렇습니다. 네. 금호석유는 일단은 세모 찍고 갈까요? 투자 의견에서는 현재로서는 X X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네. 보수적인 관점이시네요. 완전 일단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실적이 네. 확실히 돌아서야 네,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코멘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였고요. 다음 네. 기사는요. 개별 종목 가운데 요즘 급등세가 정말 네. 아찔합니다. 리메드 보실 텐데요. 천장 뚫고 갈 수 있을까? 올 들어서만요. 주가가 130%의 급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하고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거래 일수로 하면 지난달에 또 쉰 것까지 따지면 정말 급한 상승세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뭐냐면 신경 자극 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 신경을 자극해서 뇌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기기들을 만들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비만 근육을 자극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그런 기기들을 만들면서 에스테틱 관련 기기 업종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5% 그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확실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희 기준하에서는 뭐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수도 있어요. 수도 무슨 있습니다.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돼 있고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현재의 주가 추이를 본다면은 당연히 관심이 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증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한 곳이 신한금융투자고요. 신한금융투자하고요, 키움증권 두 군데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도로 생각하는 뭐 반도체주나 그리고 기타 전기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예. 또 강하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해당 종목의 상승에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황이 다시 또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의 대선, 민주당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올 때 이렇게 조금 수급이 약한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고 매도 타이밍과 천천히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지금의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세 매매는 가능하나 나 같으면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사겠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